이번에는 그 다별량 선형회귀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는 그 경사하강법이 어떤 식으로 변형되는지 단별량일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설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h of x로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한 가설이 원래 단별량일 때는 이 세타 0 x0 더하기 세타 1 x1으로만 주어졌던, 즉 변수가 하나일 경우였죠. 여기서의 뭐 x0는 1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단순화시킨다는 거는 이미 얘기했고요. 그렇지만은 다별량이 되면은 이렇게 x2부터 xn까지 더 많은 그러한 그 입력값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항이 많은 n 플러스 1개의 항으로 주어지는 이러한 덧셈 수식이 주어질 거고요.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해 본 게 이와 같이 벡터와 벡터의 곱셈 하나, 그러니까 세타 벡터를 전치시키고 x 벡터를 곱한 그러한 경우와 같은 그 수식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때 세타는 벡터였죠. 이 벡터는 그 세타 0부터 시작해서 세타 n까지, 이것의 개수는 당연히 n 플러스 1개니까 그 디멘전이 그 n 플러스 1인 크기를 갖는 리얼 값이 n 플러스 1개가 있는 그런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이퍼세시스가 변했으니까 우리한테 그 계산을 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비용 함수, 코스트 함수에도 변화가 있겠죠. 이제 코스트 함수는 파라메타가 세타 하나가 아니라 세타가 n 플러스 1개의 함수입니다. 세타, 그러니까 j of 세타 0, 세타 1 등등등. 너무 복잡하니까 요거는 단순하게 그냥 그 표현하기 위한 역시 j of 세타다. 그 대신 세타는 벡터다 라고만 우리가 잊지 않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그 j of 세타 비용 함수를 어떻게 다시 표현해야 될까요? 기본적인 형태는 똑같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 i번째, 우리가 x 서브스크립트 i라고 쓴 슈퍼스크립트 i는 이게 i번째 그 훈련 자료였죠. ith 트레이닝 이그젬플이었습니다. 이그젬플 중에 입력이었죠. 인풋. 그죠?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y의 i번째 슈퍼스크립트는 이것도 똑같이 i번째 훈련 자료에 이거는 라벨 또는 그 출력값, 아웃풋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주어진 그 입력값, 출력값, 그 i번째 입출력값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비용 함수의 정의는 어떻게 했나요? 즉, 입력값을 그 이런 i번째 훈련 자료를 입력을 하는 h of x, 여기서 지금 그 다별량 그러한 그 하이퍼세시스 요 수식을 우리가 계산을 한 후에 그때 계산되는 h of x 값과 실제의 그 출력값인 y i번째 훈련 자료의 그 출력값과의 차이를 제곱을 해서, 그죠? 제곱을 한 후에 그것을 모든 훈련 자료에 대해서 계산하고 더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평균으로 나눠준, m으로 나눠준 건데 2를 붙이는 거는 나중에 수식이 간략화되게 하기 위해서 붙여준 것 뿐이고요. 결국엔 평균 그 제곱 에러를 우리가, 그러니까 에러 제곱을 우리가 비용 함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던가요? 우리가 잘 기억을 해보면은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비용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비용 함수의 특정 방향으로의 미분, 즉 특정 방향으로의 기울기 값을 구해서 그 방향으로의 기울기 값의 반대 방향, 마이너스 값을 붙인 그러한 값을 일정한 크기, 알파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배수를 해준 후에 그것을 빼주는, 원래의 주어진 그 현재의 파라메타 값에서 빼줘서 그것을 업데이트 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풀었습니다. 즉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거는 잘 알다시피 이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울기 방향으로 디센트, 점점 내려가다 보면은 이 세타 값이 j가 가장 작은 곳에 위치한 세타 값을 찾게 된다라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거를 우리가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이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별량 경사하강법조차도 똑같이 단별량일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푸는 방법은 결국에는 그 비용 함수의 그 미분치만 알면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그 최저의 비용을 갖는 그런 값을 주는 그 파라미터 값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좀 더 그 자세하게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단별량인 경우, 즉 우리가 그 단별량일 경우에는 그 입력 인풋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n+1으로 줬는데 n이 1일 경우죠. 그럴 경우에 그 단별량 그 선형 회귀 문제를 푼다고 했는데, 그럴 때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좀 더 디테일하게 써보면 이렇죠. 두 개의 파라미터만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h 오브 x를 세타 0 더하기 세타 1 x1 이런 식으로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거는 세타 0하고 세타 1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세타 0일 경우에는 세타 0 빼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 1 오버 m 그리고 이 h 오브 x 빼기 y 그리고 그것을 다 더해주고 n분의 1로 한 것 이퀄 요런 식의, 사실 요 수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그 이 제곱항이 없어진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h 오브 x 빼기 y의 제곱에 이 서메이션 1 오버 2m이었었는데요. 이것을 그 세타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은 이 부분이 2가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로 캔슬 되고요. 그래서 n분의 1로 된 거고요. 그리고 기억을 되살려 보면, 그리고 h 오브 x에 대한 미분이 돼야 되는데 이 h 오브 x에 대한 미분을 수행하면 x0에 대해서 미분하면 값이 1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곱해지는 값이 1이라는 값이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곱해진 것과 동일한 모습을 갖는 거고요. 그렇지만 두 번째 그 세타 1에 관해서는 좀 다르죠. 세타 1에서는 그 역시 마찬가지로 세타 1 빼기 알파 파샬 d 파샬 세타 1 j 오브 세타, 이럴 때 이 j 오브 세타를 세타 1에 관해 미분을 해보면 이 부분은 똑같고요. 그 2분의 1에서 2자가 없어지는 건 똑같고, 곱해지는데 세타 1에 관해서 미분하다 보니까 x1은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xi 번째 그죠? 근데 여기서는 x1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죠. 단별량이기 때문에 그냥 x 이렇게 써가지고 요것을 곱한 요 차이, 그리고 나머지 수식은 똑같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었던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n이 이제 1보다 큰 경우죠. 아까 우리 처음 예제에서는 그 n을 4개로 n을 4로 해서 한번 해봤었는데, 만약에 n이 그 1보다 클 경우에는 어떠한 그 수식이 되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틀은 동일합니다.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즉 간단하게 쓰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반복하는데 뭐에 대해서 반복하냐면, 즉 세타 j 값을 구하는데 당연히 j는 0부터 시작해서 n,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는 세타 0, 세타 1 해가지고 세타 n개, n 플러스 1개의 우리가 그 n 플러스 1개의 세타 값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타 j, 세타 0, 세타 1, 세타 2 모든 걸 다 똑같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구해요? 주어진 현재 임의의 값 세타 j에서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1 나누기 m 서메이션 h 오브 x 빼기 y 그리고 곱하기 x sub j i.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요 수식이 나타내는 그 내용, 여기서부터 n분의 1부터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요 수식이 바로 우리가 그 구한 파샬 d 오버 파샬 세타 j 오브 비용 함수를 그 j번째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j번째 파라미터의 미분한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이유죠.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면은요, 여러분들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그 h 오브 x는 세타 0 x 0 그죠? 더하기
세타 1, x1 더하기 등등등 해서 세타 n 더하기 곱하기 xn까지 곱한 거를 더해주는 건데요. 우리가 그 j 오브 세타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1 나누기 2m이고요. 그리고 더하기 1부터 i는 1부터 m까지인데 여기서 h 오브 x 빼기 y, 여기서 i가 슈퍼스크립트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것의 제곱. 근데 이것이 j 오브 세타인데 이 j 오브 세타를 미분을 해주면 파셜 d 오브 세타 j로 해주면요. 일단은 이 부분이 전체 수식을 먼저 미분해줘야 되기 때문에 2가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서로 캔슬이 되고 1 나누기 m 썸메이션 위아래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h 오브 x 마이너스 y 여기까지가 계산된 거고요. 이제 요 h 오브 x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세타 j에 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세타 j 항은 그 j번째 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로고 그 j번째 항에 세타 j에다가 곱해지는 거는 xj 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xj를 해주면 되는, 그래서 이러한 수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모든 j에 대해서 동시에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전에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 봤고요. 단별량일 때나 다별량일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타 제로 같은 경우에는 그 세타 제로 값에다가 그 이만한 그 그레디언트 값을 구해서 일정 비율 알파라는 값을 곱해서 빼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수식이 달라지는 거 하나는 요거 하나만 달라지는 거죠. x의 제로번째의 엘리멘트 값을 곱한 경우가 있고요. 그죠? 이게 그 소위 각각의 컴포넌트에 관한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타1은 수식 다 똑같고 여기 x1을 곱한 거고요. 세타2는 x2를 곱한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은, 이런 식으로 동시에 우리가 세타 제로부터 세타 j까지, 그러니까 n까지 그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적절하게 수행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